예, 중국 경제 및 산업 트렌드 관련된 기업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중국 경제 이야기 해주시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도 같이 방송하게 돼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보아오 포럼이 이제 시작되는군요. 18일부터 21일까지. 보아오 포럼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이걸 지금 우리 대기업들 총수도가는데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올해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한번 보여주기 위한 거죠. 네, 우리는 오프라인을 한다라고 방역에 철저히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게 끝나자마자 22일, 23일 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하는 처음 어떤 큰 행사죠. 그러니까 기후 정상회의가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기후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이제 보여주는 이게 의미가 크다라고 이제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보아 포럼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올해가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올해가 20번째, 20회째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이게 20회째니까 이제 의미가 꽤 되죠. 그래서 이게 했는데 아시겠지만 보아 포럼에는 이게 아시아 우리가 기업 경제 올림픽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고 아시안 게임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이번에 이게 돌아가면서 보통 이제 이 총리와 주석이 이제 참석하는데 2019년도에 그러니까 그 이커창 총리가 이제 개막식 연설을 했으니까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취소가 됐으니까 올해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게 매우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한 보름째 안 보이고 있다.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한 지금 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안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따잔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제 여기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다 좀 총출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SK 같은 경우는 또 연설도 하시죠. 우리 최태원 회장 연설도 하시고 워낙 계속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고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못 가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뭐 삼성 차이나라든지 현대차 뭐 그다음에 SK라든지 거기 있는 중국 총괄 대표들은 다 지금 참가를 하는 걸로 나와 있고 뭐 애플 팀쿡 회장 그다음에 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도 지금 참여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그다음에 중국 사업 기회를 찾는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니까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참석해서 어떤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할 것인지 20주년의 상징성을 어떤 식으로 포장할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쿡이나 일론 머스크도 가는군요. 중국 시장을 뭐 놓칠 수가 없죠. 네, 가야죠. 예. 그러면 보아 포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위 이제 뭐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데요. 늘 이제 그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이번에 공식적인 의제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된 섹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 20회 보아 포럼의 의제를 이제 큰 아젠다가 뭐냐면 세계 대변화 국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딱 느꼈을 때 대변화라는 게 결국 미중 간의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지죠. 소주제를 한번 보시면 세계 통치 거버넌스 강화와 1대1로 융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더 센데요? 네, 더 세죠. 이게 그러니까 세계 통치 거버넌스가 강화해.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무언의 지금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대1로도 이제 함께 하겠다는 걸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세션들이 나눠져 있는데 6개 세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보면 첫 번째가 중국 이해. 처음에는 없었던 중국 이해라는 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두 번째가 세계 정세 변화 파악 이 세션 제목입니다. 1대1로 협력, 그다음에 산업 변혁에 대한 포용, 신기술 수용, 그다음에 발전 공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 밑에 또 서브 세션으로는 미중 기업과 자담회도 열리고요. 뭐 탄소 중립, 금융 개방,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지금 6개 세션 중에서 중국 이해와 이제 1대1로 협력입니다. 그럼 중국 이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지금 반중 정서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중국도 이제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아 포럼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수혜주는 뭐냐라고 좀 저는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주.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외 뭐 개방, 금융시장 개방 이야기를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예전에 2018년도 같은 경우 리커창 총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후른통이라고 그러죠. 후른통. 그러니까 상하이와 런던에 교차 거래가 가능한 것을 공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젠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융 섹터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수혜주, 세 번째가 환경.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도 대기 오염 관련된 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걸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대기 오염 관련된 중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비 주석의 개막 연설 좀 보시고 그다음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지금 세계 섹터 위주로 좀 더 보신다라면 시장에서 투자하실 때라든지 좀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제가 옛날에 그 메가 트렌드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좀 찾으려고 그랬더니 대변화, 대변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큰 주제인데 소주제를 보면 중국의 그 위상과 뭐 위용을 떨치고자 하는 얘기가 확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 이슈를 또 테마들을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교수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인데요. 주제를 그러면 확인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이제 연관이 될 텐데요.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은 레드칩과 중국 예탁 증서입니다. 블루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레드칩이고 또 뭐 DR, 여러분들 ADR, 미국 주식 예탁 증서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 예탁 증서, CDR 이런 게 있군요. 레드칩과 CDR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CDR 뭐 들어는 보셨을 것 같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코너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팁을 통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잡아드리는 코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레드칩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계약 통제 방식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설명드릴 게 이제 CDR을 중국 예탁 증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잠깐 레드칩부터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나왔으니까 등록지가 중국 영내가 아닌,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경영은 본토에서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중국계 기업을 레드칩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런 기업들을 다 레드칩이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홍콩 증권거래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더 다른데, 그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레드칩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 레드칩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이제 자국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럼 일단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 우리가 ADR 우리 중국 기업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 해외 상장한 그 왜 상장했나 특히 이제 우리 이야기하실 때 뭐 그렇죠 뭐 코스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게 중국 기업들이 자국이 아니라 왜 다른 나라에서 했느냐.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증시 상장이 그 당시에 매우 어려웠다, 까다로웠다. 그 대신 미국은 조금 더 밸류 가치를 보는 게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국 내 인터넷 기업들, 그러니까 계약 통제 방식에 의해서 규제가 인터넷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들어가서 상장하기 힘들었다. 이런 이유로 갔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레드칩 기업들 대상 혹은 자국 내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 비상장 기업이지만 정시 상장시키기 한 게 바로 중국 예탁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표를 좀 갖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보시기에 이게 지금 이제 역외 상장 기업과 두 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ADR은 그러니까 DR이라는 게 해외 상장된 기업들이 자국 내 하는 컨셉인데 중국 CDR을 보시면 역외 상장 기업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상장 기업이지만 자국 내 테크 기업들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CDR 발행을 상장을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IPO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IPO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 방식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시면 뭐 한 2천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뭐 해외 상장 기업 우리가 아까 레드칩 같은 경우도 34조 한 6천억 정도 되죠. 우리 돈으로 했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유통 흐름도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지금 노란색으로 된 게 이제 해외 상장 중국 기업 CDR 발행.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탁 증서. 그게 ADR이든 그죠, EDR이든 뭐 그렇게 했는데, 파란색으로 된 게 바로 비상장 중국 CDR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뭐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매출이라든지 기업 가치 뭐 그게 안 된다라면 R&D 역량이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CDR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그러면 CDR 발행을 격려를 하느냐?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본 유입 통로를 좀 다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데 우수 테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겠다. 그게 이제
케이스가 작년 10월이죠. 중국의 그 퀵보드 스마트 로봇을 만드는 이 나인봇이라는 기업이 계약 통제 방식과 CDR로科创板에 상장을 했죠. 근데 이 회사의 등록지는 케이만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TMT라고 하는 과학기술, 미디어, 통신 이런 분야가 외국 자본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 계약 통제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합법,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힘들고 지금 미중간 이슈가 더 커져가니까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우리가 세계 PC 시장 1위 하고 있는 레노버가 또 CDR 발행을 통해서科创板재상장을 또 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중 간 이슈가 더 커질수록 이제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CDR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거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뭐 조금 용어가 어려우시긴 하죠. DR, 뭐 CDR, ADR,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상장되는 주식인데요. 근데 보면 물론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중국에 뭐 DR 형태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우리가 이 기업을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다양하게 되고 중국 증시에서 만날 수 있는 기업들의 폭이 넓어진다. 그걸 중국 증시가 주도하고 있다. 중국 그 당국이 그렇게 보면 중국 예탁 증서 CDR 관련된 기업 상장하는 거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박 교수님의 중국 주식 팁 CDR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 가운데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오늘 기업 김다은 앵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검색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적어놓기는 용정환경보호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 종목은 룽징환바오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넘게 이제 중국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깨달은 점이 나 이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600388 딱 이렇게 6글자만 적으시면 바로 차트가 나옵니다. 한 가지 팁 전달해 드리면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놓기로는 중국 대기오염 관련 대표주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중국의 대기오염은 전 세계 사람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하겠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혀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용정 환경 보호의 경우에는 뭐 대기오염 정화 장비나 또 발전용 제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멀리 놓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점점 확장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먼저 용정 환경보호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5,900억 원 정도 집계되고요. 매출은 5,7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KC 코트를 가지고 왔는데 하필 오늘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 1,056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매출은 665억 원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도 KC 코트를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1년 동안 주가 상승률 살펴보시면 용정 환경 보호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 체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유명한 종목인데 역시나 나스닥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인페이즈 에너지 챙겨왔습니다. 시가총액 22조 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은 1,9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김다은 앵커 열정이 대단합니다. 뭐 검색 종목 주시면 이렇게 비교도 해주시고요. 근데 검색이 어렵다 저 그러시는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딱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간 걸 보시는 분들이 쉽게 설명을 해주시려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용정 환경보 이렇게 우리 이 한자 단어 찾으셨고요. 그러니까 룽징 환바오. 네, 어떤 기업인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번 주 종목 코너를 봤을 때 다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큰 기업들 위주로 주로 이제 플랫폼 기업 위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슈와 좀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오늘 더 말씀드렸고 또 기후 정상회의가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 또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가 지금 큰 아젠다가 결국은 이 환경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환경 섹터도 아까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가 대기 오염 관련된 주를 섹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이 롱징이라는 게 뜻이 잘 모르죠. 용은 중국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징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정화할 때 정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지금 환경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1년도 생겼으니까 5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 대기오염 뭐 방지 설비 전문 제조회사인데요. 뭐 집진 우리가 잘 먼지 제거, 그다음에 황산화물 제거, 탈황 제거 이런 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 대기 환경 관련된 제조사 중에서는 상하이의 첫 번째 상장한 기업, 의미 있는 기업이기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롱징 환바 말고라도 제가 관련주들을 좀 더 같이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중국 대기오염 관련된 상장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다원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환경오염 부분, 특히 뭐 중국 다 아실 건데 이게 뭐 중국 자료에 의해 봐더라도 2017년도만 보더라도 지금 미세먼지로 약 한 80만 명 이상이 아마 조기 사망한다라는 논문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제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중에서도 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 이 대기오염의 가장 큰 부분들이 결국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중국 정부도 미국을 떠나서 전기자동차를 가야 된다라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대기오염 물질 뭐 장비, 그다음에 개발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롱징 환경보호 환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이제 롱징 환바를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가기 전에 일단 중국 증시에 상장된 대기오염 관련주를 좀 대표주를 한번 10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롱징 환바만 보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너무 어려워하실까 봐 오늘은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제가 말씀드린 증시라는 것은 상하이, 션전, 홍콩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기오염주 제가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에서 1위부터 10위를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웨프테크도 나오고요, 커다 재능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름이 다 어렵잖아요. 중국 주식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이 코너를 맡으면서 제가 코드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000 하면 심천, 600은 상하이.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해서 종목 코드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사진을 좀 찍으셔가지고 1번, 5번, 6번, 8번이 선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전은 000이고 SZ죠. 그러니까 1번, 5번, 6번, 8번이 선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600은 상하이죠. 제일 밑에 있는 보치 환바오가 있죠. 이게 홍콩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프테크 같은 경우는 한 244억 위안이니까 우리 돈으로 했을 때 한 42조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롱징 환바를 좀 가졌지만 한 4위 정도 하죠. 롱징 환바 자체가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1조 6천억. 우리도 사실 IS 동서 이런 거 한 1조 8천 되고 TY 홀딩가 1조 원. 우리도 그 정도 기업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좀 클 거로 같고 또 제가 롱징 환바 이 CEO 이게 이사 회장이 저하고 또 칭한데 또 알 수 있는 또 제가 예전에 가봤던 회사기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2019년도에요. 상당히 순이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롱징 환바가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제 뭐 시가총액은 다르지만 순이익 구조로 봤을 때 롱징 환바가 큰 폭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롱징 환바오를 소개해드리고 함께 오늘 중국 증시에 상장된 대기오염 관련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중국 이야기 재밌고요. 저희는 그냥 롱징 환바오 이렇게 사성이 없이 읽을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확실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선이 들어와서 원동력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사실 우리도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중국 때문이야 하면 중국은 뭐 자기들 때문 아니라 그러고 사실 우리도 피해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환경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환경 기업이 주목받는다는 건 우리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환경까지 신경 쓴다는 것도 중국의 그 위상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롱징 환바오 투자 키워드를 준비하셨는데 보면서 하나씩 설명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롱징 환바오의 투자 키워드 첫 번째, 공산당의 정책을 바라보라, 따라가라. 설명해 주십시오. 바라보라. 바라보라. 결국은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죠.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 결국 미국 보조 맞춰야 되고요. 지금 이제
아마 시진핑 주석도 참가하지 않을까. 글로벌 그러니까 기후 정상회담에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글로벌 아젠다이고 여기에서의 리더십을 해야지만 중국이 또 가고자 하는 또 길을 또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보조 맞추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과의 접점을 찾으려고 중국 정부 노력을 할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가 1위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요. 뭐 중국과 미국 차이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 화살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14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중국 14차 5개년 계획. 우리가 지난 그 양해 때도 이제 본 핵심적인 14차 5개년 계획 내용이 나왔는데, 기획이라고 그러죠? 기획이 이제 못하고 하는데 기획입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계획과 기획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또 했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 대기 오염 방지 정책이 핵심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목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 특히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면 초미세먼지와 오존 이걸 동시 감축하는 게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초미세먼지하고 이제 오존 오염 발생의 주범이 지금 이제 휘발성 유기물인데 특히 그 중에서 휘발성 유기물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가지죠. 왜냐하면 이 지금 초미세먼지 어느 정도의 변화나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분야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지금 지금 보면 이게 여기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주로 이제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전구 물질이라고 해서 어떤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있어서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까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공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생활적인 부분에서 쓰레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이게 지금 제일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화물질 합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총목들인 이 롱징 환바오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도와주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의 다른 회사 대비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좀 가져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아까 그 환경 문제, 뭐 탄소 재료를 들고 나오는 게 저는 놀랍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인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뭐 중국인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뭐 글로벌 인권이나 환경이나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인민들의 건강 이런 어떤 가치 중심적으로 이런 거를 꺼낸 것인가 아니면 자기네 산업 발전 단계에서 실리를 중요시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이 좀 빠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개발보다 환경 문제를 이렇게 꺼내 들고 오는 그 정책의 이면의 속내는 뭐예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글로벌 아젠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먼저 이거 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 두 번째, 국내적으로 그 중국 정부 입장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금 아파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재밌는 이야기지만 한 1억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1억 명 대상으로 했는데 한 25%는 아픕니다. 나머지 25%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픕니다. 나머지 50%는 뭐냐면 지금은 안 아픈데 나중에 아플 것 같습니다. 왜요? 공기가 안 좋아서. 첫 번째는 환경오염,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산당의 리더십 바로 밑에는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취업률 플러스 그런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믿음인데 이게 무너지면 전체가 와야 된다. 공산당이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국내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아젠다는 어떠한 지도부서든 간에 끌고 가야 될 중요한 핵심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롱징 환바오 오늘 말씀하시는 종목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인수합병과 사업 다각화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관련 업계, 그러니까 다양하게 인수합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대기오염 분야가 뭐 많이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처리 기술, 뭐 집진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해서 성장을 했는데 2019년부터 이제 산화 관리, 그러니까 수처리라든가 고체 폐기물, 위험 폐기물, 그다음에 폐기물 소각 발전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 측면에서요. 그다음에 생태 보건 사업, 뭐 토양 오염을 정화시킨다든가 농지 오염을 또 복원시키는 이런 사업으로서 이제 확장을 하고 시작했고 그 분야에서 매출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무화되기 시작했고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이런 생태환경 이런 부분, 기업들 하는 부분에서 이 관련된 제도가 매우 까다롭게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규강원에서 더 이것을 의무화하다 보니까 이런 수주나 이런 사업거리가 더 많아지는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로서 그러니까 인수합병, 환경사업의 다각화 부분들을 우리가 롱징 환보를 볼 때 그냥 대기오염으로 했지만 더 큰 정말 환경이란 대기오염의 더 큰 의미의 기업으로서는 성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투자 키워드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환경이나 폐기물 업체들은 사실 지금 보면 지역적 기반이거든요. 그렇죠. 어디 뭐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도 인수합병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아마 그 몸집이나 어떤 폐기물 처리 있어서의 어떤 일관 체제 이런 게 굉장히 시너지가 나나 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설명해 주신 롱징 환바오는 지금 상하이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거죠, 상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 향후 성장성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뭐 앞에서 중요한 핵심 아젠다를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차량 문제가 대기오염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판단해지고, 뭐 공장, 뭐 화석 에너지 부분에서는 꾸준히 지금 줄이 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지금 탄소 중립에서 이야기를 한 상태고, 2035년도 전까지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 생산 전면 중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함께 오늘 뭐 종목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가 꼭 유심히 봐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외적인 거든 대내적인 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디젤 엔진, 휘발유 이런 엔진 차량 퇴출이 이제 현실화되고 그 로드맵 목표, 그러니까 이런 KPI를 만드는 것은 공산당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별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오늘 롱징 환보 말고라도 제가 오늘 10개 잡았던 이 대기 환경 이 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전체를 보신다라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 뭐 상황이 선전이 힘들다면 아까 제가 홍콩 하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심히 하면 주가를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럽은 지금 유럽도 2035년 아닌가요? 그 내연기관차 퇴출한다고 선언했는데 중국도 지금 그거를 선언을 지금 한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 전면 중단한다 그랬기 때문에 뭐 지금 다 지금 자동차 업계도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고 그걸 맞춰야 되는 거니까. 뭐 2035년까지 뭐 플러스 이제 더해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50%까지 하겠다. 그다음 하이브리드 50%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따른 이런 정책이 중국은 뭐 우리가 중국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경제를 하지 않고 정치 경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항상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 코너에서는 앞에 이슈와 관련된 종목을 같이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국을 볼 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보아우 포럼에 팀 쿡과 일론 머스크가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연관이 된 거죠. 네, 애플도 자동차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애플도 자동차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오늘 차이나 TV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됐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